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여기 5문제 풀고 함수로 갈게요. 6번 문제가 아주 문제는 간단한데 아주 한 줄짜리 짧은 문제인데 이거 좀 어렵죠? 일단 6번 문제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이 뒤에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요 x 플러스 y가 1이고 x 곱하기 y가 1이라 그랬잖아. 그죠?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다. 그러니까 그냥 x, y를 알파, 베타로만 살짝 바꿔본 건데요. 이거는 두 근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이 1이고 두 근의 곱이 1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을 우리는 세울 수 있죠. 바로. 그치? 합이 1이고 곱이 1이면 얘를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겨? x제곱 던진 다음에 태규 뭐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맞죠?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이 식이 이제 힌트가 되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앞장에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식에다가 앞에 이거의 앞에 뭔가를 곱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뭘 곱해야 되느냐에 대한 힌트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요거 인수분해하면 뭐죠? 지우가 하지 않았나? 저번 시간에? 그죠? 이게 뭐지 지우야? A 플러스 B 제곱이요? 9이라고 9진다가 아니라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그치? 요렇게, 그치?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요 부분이 요 식의 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A 자리에 X 들어가고 B 자리에 1 들어가면 요 식이 얘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식을 여기다 하나 붙여주는 거야. 아이 시끄러 임마. 자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하나 이렇게 딱 붙여주면은 그러면은 얘랑 곱한 게 여기서의 얘와 얘의 곱 같은 관계가 되죠. 물론 얘를 우변에도 곱해요. 우변에도 양변에 똑같이 곱해야지. 근데 곱해봤자 우변은 0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거든. 그래서 요 식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생각해보면 요 식이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알파와 베타라는 친구는 여기다 집어넣어도 얘 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게 알파 베타니까 여기다 x자리 알파 집어넣어도 당연히 얘도 0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여기 x자리에 내가 알파나 베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돼서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and 베타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성규야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알파의 6제곱은 뭘까요? (1이겠지) 당연히 베타의 6제곱도 뭘까요? 1이겠지? 그럼 성규야 알파의 102제곱이 뭘까요? 이것도 1이죠? 그죠? 왜냐면 6제곱에다가 다시 한번 17제곱을 한 거니까 그지? 맞죠? 그럼 얘도 1이에요. 그러면 베타의 6제곱 1이면 베타의 96제곱 얼마일까요? 이것도 1입니다. 그죠? 자, 이 102하고 96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왜 나왔느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거기 때문이죠. 여기서의 x, y가 이 밑에서의 알파, 베타들과 같은 거니까 우리는 결국은 알파의 104제곱 더하기 베타의 98제곱 이걸 구하고 있는 중이잖아. 근데 알파의 102제곱이 1이에요. 그럼 서연아, 얘는 그냥 알파 몇 제곱에 해당되는 거야? 알파의 102제곱이 1이면 얘는? 알파의 102제곱이 1이야. 그럼 이거는 알파 몇 제곱과 같을까?
알파 제곱과 같죠. 맞죠? 마찬가지로 베타의 96제곱이 1이야. 그럼 얘도 뭐랑 같아? 베타 제곱과 같아. 그래서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간단히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 있으니까 이거 구할 수 있지, 태규야. 어떻게 하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맞아요. 그러면은 1 빼기 2 이렇게 되겠네. 답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치? 이렇게 푸는 거. 네, 그래서 이거는 요 앞에다가 요거를 곱해가지고 세제곱 시킨 게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활용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풀이 과정이 좀 쉽지 않죠. 자, 요게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7번. 7번 문제는 이제 식을 잘 세워보면 되는데, 성규가 답 적어놨니? 자, 7번으로 가서요. 7번은 세 자리 양의 정수가 있대요. 세 자리 양의 정수가 있는데, 그 세 자리 양의 정수에서 백의 자리 숫자와 아래 두 자리 수의 곱은, 그러니까 세 자리 숫자가 있어. 세 자리 숫자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생긴 세 자리 숫자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 숫자에서 백의 자리 숫자, 요거는 지은아 그냥 뭐야? 우리가 이제 이 세 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백의 자리 숫자 이건 뭐예요? A지, 그치? 그럼 아래 두 자리 수, 요거는 요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걸 우리가 식으로 쓸 때 뭐라고 써야 되지? 맞아요. 10의 자리 숫자가 B고 1의 자리 숫자가 C니까 두 자리 자연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그치? 그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그대로 식으로 옮겨볼게. 자, 식으로 옮기는 거는 지우가 한번 해보자. 100의 자리 숫자와 아래 두 자리 숫자의 곱은 아래 두 자리 수보다 48만큼 크고, 여기까지 식으로 한번 옮겨보자. A 괄호 10B 플러스 C 는 10B 플러스 C 맞아요. 요렇게 식 하나 나왔죠. 그죠? 요게 첫 번째 식이고, 자, 두 번째 식은 서진이가 한번 해봅시다. 12 플러스 C 아래 두 자리 수는 그랬으니까 10B 플러스 C는 8A 100의 자리 숫자의 8배니까 8A 아니야 8A가 맞지. 100의 자리 숫자 A잖아, 그치? 100의 자리 숫자의 8배니까 8A 이렇게입니다. 8A, 그치? 자, 이건데 여기서 보면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뭐가 나와요?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식이 있잖아. 대답 좀 해줘. 12 플러스 C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10B 플러스 C가 반복되고 있죠. 10B 플러스 C, 그치? 그래서 조금 편하게 가려면 요 10B 플러스 C를요, 요거를요 치환을 해버리면 조금 식을 다루기가 편해진다.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 뭐 대문자 X로 치환을 해볼게요. 이렇게 대문자 X. 그러면 첫 번째 식은 AX는 X 플러스 48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식은 X는 8A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X가 8A하고 같으니까 요것도 8A로 바꾸고 요것도 8A로 바꿔주면 그러면 A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네, 그치? 맞죠? 성규 불러줘봐. 얘가 어떻게 돼? 8A 제곱은 오케이. 자, 이거 8로 약분할 수 있죠? 8로 약분하고 왼쪽으로 다 넘기겠습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네, 그치? 맞아? 그러면 2, 3에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3인데, 자, 지금 A가 음수일 순 없습니다. 그죠? 세 자리 양의 정수니까. 그러면 A는 몇이다? 3이다. 그치? A가 3이다. 그럼 A가 3이면 자, 요거 보세요. A가 3이면 X는 뭐야? 그지? A가 3이면 X는 24. 근데 X라는 것이 뭐였냐면은 요 두 자리 자연수 요게 X였잖아, 그지?
10b 플러스 c가 24인 거죠. 그래서 여기 맨 앞자리수 a가 3이니까 300, 그 다음 뒤에 거 24. 답은 324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10b 플러스 c를 치환해가지고 푼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요게 7번이었습니다. 100쪽이다 진아야. 100쪽. 100쪽에 7번 푼 거고요. 8번으로 갈게요. 8번. 자, 8번은 처음 시작이 좀 어려워요.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양수 x의 소수 부분을 y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주어진 식을 요렇게 y제곱을 넘겨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저렇게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y가 지금 태규야 소수 부분이지. 그럼 y라는 그 값은 얼마와 얼마 사이에 무조건 들어갈까요? 0과 1 사이에 무조건 들어가죠. 소수 부분이니까. 그러면 0과 1 사이에 들어가는 y를 제곱을 한번 시켜도 여전히 어느 범위에 있을까? 0과 1 사이에 있어요. 그쵸?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 y 제곱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0점 몇몇몇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10에서 0점 몇몇몇을 뺐잖아. 그지? 그러면 x제곱의 값은 어떤 모양이야? 10에서 0점 몇을 뺐으니까? 뭐지 태규야? 10에서 0점 몇을 빼면? 예? 10에서 0점 몇을 뺐어. 9점 몇이에요. 그죠? 9점 몇. 그치? 그러면 x제곱이 9점 몇이라고 하는 건 이건 확실하게 x라는 숫자의 정수 부분이 얼마다? 제곱해서 9점 몇이 되려면 정수 부분은 무조건 3이어야 돼요. 그죠? 그죠? 3점 몇을 제곱해야만 9점 몇이 나오지 않니? 맞니지나? 그죠? 그래서 요 모양에서 그러면 x가 3점 몇몇몇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x가 3점 몇몇몇이라면 이 x의 정수 부분이 확실하게 3인 거잖아. 그러면 소수 부분은 효준아 뭐라고 표현 가능해? 이 x라는 숫자의 정수 부분이 3이잖아. 그러면 소수 부분은 항상 x 자신에서 뭘 빼는 거예요? 정수 부분 3을 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의 소수 부분이 x-3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것이 문제에서 말한 y가 되는 거죠. 그렇죠? 듣고 있니 서진아? 자, 그래서 y가 뭐랑 같아? 안 듣고 있네. 방금 썼잖아. 방금. 그래, y가 x-3과 같지? 그거를 그대로 요 식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 자리에 x-3이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1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개시키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 그대로 근해 공식으로 풀어버리면 x값을 찾을 수가 있다. 자, 서연이가 한번 불러줘. 근해 공식, 짝수 공식. 2분의 3풀마 루트 9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3풀마 루트 11인데 이게 마이너스면 안 되죠. 문제에서 이제 양수 x라고 말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x값은 2분의 3 플러스 루트 1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기 오케이?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y제곱을 넘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갈게요. 9번. 9번은요. 식 세운 사람 있니? 9번? 진아야 식 세웠니? 자, 9번 식 세우기가 좀 어려운데 우선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달리는 버스와 열차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데 열차보다 6km 뒤에서 출발한 버스라 그랬으니까 자, 버스가 여기서 출발했다라고 하면 버스 그럼 열차는 그거보다 6km 앞에서 출발한 겁니다. 여기서 열차가 출발한 거예요. 열차가 여기서 출발했다. 근데
이 거리의 차이가 6km예요. 자, 이런 상태. 그런데 버스가 달린 거리는 달린 시간에 비례하고 열차가 달린 거리는 달린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달린 시간을 t라고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버스가 달린 거리 있죠. 버스가 달린 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t에다가 어떤 숫자 하나 곱한 게 시간에 비례한 값이에요. t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a를 하나 곱해 놓으면 이게 t에 비례하는 값이죠. 그쵸? 근데 열차가 달린 거리는 t랑 비례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비례해?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치? 열차가 달린 거리를 표현할 때는 t에다가 뭘 곱하는 게 아니라 t 제곱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요렇게 쓰면 요게 바로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이 됩니다. 그치? 이렇게 잡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자, 그래서 버스가 달린 거리가 AT, 열차가 달린 거리가 BT 제곱 요렇게 잡아주는 거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20분 그랬으니까 20분이면 T자리 얼마라는 얘기일까? 20라는 얘기,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T자리에 20 넣으면은 이때는 자, T가 20일 때 선규야, 버스의 거리는 얼마라고 해야 될까? 그쵸? 여기다가 T자리에 20 집어넣는 거니까 20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차의 거리는 태규야 뭐라 그래야 될까? 아이고, 20A. 열차는 BT제곱이 달린 거리니까 T자리에 20 넣으면 어떻게 돼? 400B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근데 그 20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분 후에 열차를 추월하고 그랬으니까 딱 20분이 되는 시점에 진아야, 열차랑 버스가 위치가 어땠다? 똑같았다죠. 똑같았다. 그래서 자, 여기 똑같은 거리 여기 딱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이만큼 왔는데 이 거리가 버스의 거리 20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차는 이만큼을 온 거죠. 이만큼을 왔는데 요게 열차의 거리, 요게 열차의 거리 400B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지금 6km만큼 차이가 난 거겠지. 처음 출발 자체가 달랐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서진아, 등식 하나 만들어줘. 여기서 어떤 등식이 보여? 그림만 딱 봐도 이거 이만큼 20A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00B고, 뭐야? 20A는 400B. 맞아, 그죠? 요거 등식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그로부터 10분 후라 그랬죠. 그로부터 10분 후. 그로부터 10분 후면은 선규야, 출발한 지 몇 분 후야? 30분 후죠. 30분 후. 맞죠? 20분 후, 그로부터 10분 후니까 자, T가 30일 때가 두 번째 상황입니다. T가 30일 때. 자, 그럼 T가 30일 때는 버스의 거리가 지우야 뭘까? 30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차의 거리는, 열차의 거리는 900B, 그치? 900B가 되겠죠? 자, 이제 요 상황도 한번 그려볼게요. 요 상황도 그려보면 처음 출발점이 서로 달랐다는 거는 그대로입니다. 처음 출발점이 달랐는데, 자, 30분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열차가 버스를 추월할 때, 다시 열차가 버스를 추월한다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아니 괜히 지웠네. 자, 이번에도 아까랑 똑같이 이런 상황인 거죠, 그죠? 둘이 똑같은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치? 맞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림은 같은데 여기가 30A가 되는 거고 여기가 900B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서진아, 아까랑 똑같이 식하나? 30A는 900B 플러스 6. 좋아요.
이렇게 된다. 그치? 근데 이제 A, B에 대한 식이 두 개 나왔으니까 우리 요거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요거 이제 풀어줄 때 위의 식에다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위의 식은 이제 밑에랑 가간법 때릴 거잖아. 그죠? 요거는 2로 나누자. 2로 나누면 10A는 200B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요 식은 얼마로 나눌까? 가간법 할 거니까 요거는 3으로 나누자. 그러면 10A는 300B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가간법 빼버리면은 여기 0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00B가 100B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B가 얼마야? 100분의 1이야. 그죠? B가 100분의 1. 그럼 B가 100분의 1이라는 거를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2 더하기 3 5가 10A. A는 얼마? 2분의 1. 그치? 자, 요렇게 A, B가 구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열차가 버스보다 30km 앞서서 달리게 되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찾고 싶은 건데, 자 그러면 그림을 좀 바꿀게요. 이번에는 열차가 버스보다 30km 앞서서 달린대. 그러면 열차가 여기까지 왔어. 열차가 여기까지 와서 열차는 이만큼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버스는 그거보다 뒤에 있어야 되죠. 버스가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 그래서 버스는 요만큼으로 온 겁니다. 요만큼으로 온 건데 그 거리의 차이, 요 거리의 차이가 30km만큼 나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지?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상황이야. 자, 근데 이번에는 A랑 B 값은 알았고요. 그때의 시간 몇 분 후냐? T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이게 버스가 이동한 거리잖아. 버스가 이동한 거리인데, 자, 버스가 달린 거리가 AT였는데 A 값 알았어요. A 값 얼마였죠? 2분의 1이었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2분의 1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게 버스가 달린 거리. 자,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거는 이제 열차가 달린 거리야. 열차가 달린 거리인데 B 값이 100분의 1이었으니까 열차가 달린 거리는 100분의 1 T제곱이죠. 그죠? 여기가 100분의 1 T제곱. 그럼 성규야, 이 그림에서 보이는 등식 하나 얘기해 줄래? 맞아. 2분의 1t 더하기 30이 뭐랑 같다? 맞아. 얘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양변에다가 100 곱합시다. 양변에 100 곱하면은 얘는 50t가 되고요. 플러스 6이 1로 넘어가면 24가 되는 거니까 100 곱하면 2400. 그 다음에 이거 100 곱하면은 t제곱이죠. 그죠? 그러면은 넘어가서 t제곱 마이너스 50t 마이너스 2400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 바로 되네. 얼마로? 80하고 30인데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쵸? 그러면 t 값이 양수일 거니까 t 값은 몇이에요? 80이라 그래. 그죠? 그래서 80분 후가 이 문제의 답이다. 어렵죠, 그죠? 활용 문제 중에서 아주 복잡한 종류의 활용 문제였다.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식을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할게요. 10번은 또 의외로 쉽다. 이제 앞서서 배웠던 것들을 좀 기억하고 있다면 10번은 의외로 쉽다. 자, 10번은 일단 x에 대한 4차 방정식인데 이게 4차 방정식 중에서 약간 특이한 모양이죠. 요거 이름 기억나요? 이름 기억나니? 4차 방정식인데 막 x 세제곱도 없고 x에 대한 1차도 없고, 그지? 이런 거 이름이 보기차식이었어요. 보기차식. 보기차식을 다루는 요령은 뭐였죠? x제곱을 대문자 x 이렇게 치환을 하는 것이 보기차식을 다루는 요령이었어요. 성규 기억나니?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일단 치환을 해주면 라지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게 지금 대문자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대문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지? 그러면 얘를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걸 풀었는데 대문자 x의 값이, 이건 안 써도 돼. 만약에 뭐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나왔다가 한번 가정해봐. 대문자 x가. 그러면 얘들아, 대문자 x가 3하고 마이너스 1 나오면 소문자 x는 어떻게 될까? 대문자 x가 이거랑 이게 나왔어. 근데 대문자 x가 이게 x제곱이잖아. 그럼 x제곱이 3이다라고 하는 거는 괜찮죠? x제곱이 3이면은 x는 풀마 루트 3이니까. 근데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래버리면 x가 어떻게 돼? 소문자 x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쵸? 이거 허수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여기 중학교 과정인데 허수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자, 소문자 x가 4개가 예쁘게 나오려면은 대문자 x는 어떤 숫자만 나와야 돼? 양수만 2개 나와야 된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순간, 아, 소문자 x가 안 구해지네. 맞죠? 그걸 생각할 수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접근해야 돼. 요 라지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수인 근을 가져야 돼요. 그쵸? 그지? 서로 다른 두 양수인 근을 가질 조건이 뭐였더라? 자, 3가지였죠. 3가지. 3가지 체크해야 되죠. 일단 첫 번째 뭐예요? 판별식. 그리고 두 번째가 두근의 합. 그리고 세 번째가 두근의 곱. 이렇게 돼야 돼. 그치? 판별식도 0보다 크고, 두근의 합도 0보다 크고, 두근의 곱도 0보다 크고, 판, 합, 곱 이렇게 3개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약간 좀 너무하다 싶은 게, 요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이 2차 부등식이 나와요. 2차 부등식.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 푸는 걸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제 범위를 좀 넘어가는 거긴 한데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갈게요. 자, 판별식부터 생각해보면, 판별식을 써보면 요 식의 판별식 짝수공식으로 가능하죠? 자, 서진아, 얘 판별식 한번 불러줘봐. 예. 4. 짝수공식. 짝수군요. 예. AX 전체적으로. x가 들어가 판별식에? 네? 판별식에 x가 들어가면 어떡해? A제곱. a제곱 빼기 A 플러스 이렇게? 가로 그래, 그럼 괄호 풀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지, 그치? 맞죠? 요게 판별식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a-2랑 a 플러스 1이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이 부등식이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풀어? 저 두 개의 괄호를 곱했는데 0보다 크대. 그 얘기는 저 두 개의 괄호가 서로 부호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은 얘도 같이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같이 마이너스가 돼야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a가 어떤 범위에 있어야 되냐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큰 범위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놓고 생각하면 이 녀석은요 2라는 값을 기준으로 풀마가 바뀌죠. 근데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풀마가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을 때는 어때? 중간에 있을 때는 앞에 있는 괄호는 마이너스인데 뒤에 있는 괄호는 플러스 값을 갖게 돼요.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아지잖아. 그치? 근데 i의 마이너스 1을 넘어가면은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괄호 두 개가 다 마이너스가 되고 2를 넘어가면은 괄호 두 개가 다 플러스가 돼. 이렇게 돼. 그치? 그러므로 이 두 개의 괄호를 곱해서 0보다 크려면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 부등식의 해예요. 1번 범위. 자, 그 다음에 2번은 쉬워. 이제 두근의 합이니까, 두근의 합이면 여기서 두근의 합이면 마이너스 2a인데 그게 0보다 크다니까요. 이거는 a가 0보다 작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두근의 곱이니까 a 플러스 2죠. a 플러스 2인데 얘도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범위와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 부분을 답으로 쓰면 됩니다. 그치? 자, 마지막 수직선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랑 2 해놓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2보다 크다, 요게 1번에서 얻어지는 범위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얻어지는 범위는 a가 0보다 작아. a가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다, 요게 2번에서 얻어지는 범위. 그리고 3번에서 얻어지는 범위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수직선에서 1번에도 들어가고 2번에도 들어가고 3번에도 들어간다라는 건 몇 개의 줄이 포개져야 돼? 세 줄이 포개져 있는 부분이 1, 2, 3번에 모두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어딜까? 세 줄 포개져 있는데 여기죠, 여기. 그지? 한 줄, 두 줄, 세 줄. 그래서 여기만 지금 세 줄이 포개져 있고 나머지는 다 두 줄이나 한 줄이죠. 그래서 여기가 최종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거를 답으로 쓰시면 돼요. 그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내용이 많이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됐다. 스텝 3 끝났다. 자, 이거 갑시다. 이제 함수로 갑시다. 우리 함수 채점 좀 해볼게요. 함수가 숙제가 100 어디냐? 109부터 111이었죠? 109부터 111. 바꿔서 할까요? 바꿔서 채점합시다. 109쪽으로 갈게요. 요거랑 그 초록 파란 책이랑 둘 다 채점해 버릴게요. 자, 여기 110쪽하고 111쪽에 저번에 좌동우의 설명하고요. 이 부호를 설명하는 부호 찾는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거든요. 부호 찾는 문제 중에 17번 맞았니? 17번? 아, 17번 맞았어요? 아 이거 안 바꿨다 빨간 책. 그러면 19번. 19번 맞았니? 오, 맞았어? 오, 잘 찾네. 우리 19번 하나만 좀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9번은요.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ABC 부호 판단하는 방법부터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그래프 딱 봤을 때 A의 부호가 뭐니? 서진아, A의 부호. A요. 네. 마이너스. 0보다 작죠? 네. 위로 볼록하니까. 자, C의 부호는요. C의 네. 0보다 0보다 크죠? Y 절편을 보는 거니까. 자, B의 부호를 찾기 위해서 좌동우이를 쓰자 그랬지. 좌동우이. 그럼 지금 좌인가요? 우인가요? 우죠. 우면은 A, B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달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요게 A, B, C의 부호를 판단하는 방법인데, 자, 지금 이 19번 문제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 예를 들면 이거 가지고는 1번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죠. 그죠? 요것만 가지고는. 맞죠? 그럼 1번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 거였지? 이 식이 요 이차함수에다가 x자리에 얼마를 넣었을 때 나오는 건가를 보는 겁니다. 성규야, 얘는 요 식의 x자리에 얼마를 넣으면 요거 똑같은 모양이 돼요? 1 넣으면, 그쵸? 그러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요 점을 찾아보는 거지. x좌표가 1인 점. 요 점의 좌표를 1, 별이라고 해볼게요. 1, 별. 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그래프의 모양을 보니까 적어도 별이 0보단 어때? 크지? 그치? 자, 그러면 이 1, 별이 이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1, 별을 여기다 이 이차함수 식에다 대입한다라고 생각하면 별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별이 0보다 큰 건 확실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거는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부호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x자리에 얼마 넣으면 나오는 식이야 이거? 마이를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1. 그지? 그러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을 띠리리리릭 집어넣어서 나온 요점의 좌표를 뭐 마이너스 1, 뭐 할까요? 하트 할까요? 하트.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하트는 0보다 어떤 거예요? 작죠? 그지? 음수인 게 확실해. 그럼 마이너스 1, 하트를 또 이 함수의 식에 대입해. 그러면 하트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건데 하트가 0보다 작으니까 얘도 0보다 작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0보다 작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1, 2번 중에 하나겠네. 그지? 부호가 좀 서로 다르니까 3번만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3번. 3번은 근데 어떻게 확인하죠? 3번의 부호는 어떻게 확인해 얘들아? 지우야 3번 부호 어떻게 확인해? 2a 플러스 b 3번을 부호 어떻게 확인할까 얘들아? 아이디어를 줘봐. 3번 어떻게 부호 판단하죠? 번의 부호는 어떻게 판단하지? 추계방정식을 봐야 되나? 우리가 이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a로 묶었을 때 x제곱 플러스 여기가 a분의 b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 표준형 바꾸려면은 요 놈에 대한 뭐가 들어가야 돼? 반의 제곱이 들어가야죠. 반의 제곱. 그럼 여기다 요거의 반의 제곱이면은 반 한 게 2a분의 b고 그 제곱하니까 뭐가 돼요? 4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되죠. 맞니? 빼기 4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되고 바깥쪽에 플러스 c가 있는데 그러면 요렇게 세 개가 만나서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a괄호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계산되면 뭐가 이렇게 더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까지만 해봐도 요 부분이 꼭지점의 무슨 좌표예요? 꼭지점의 x좌표에서 부호만 뒤집힌 거지. 그지?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 모양까지만 써봐도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 마이너스 2a분의 b를 봤을 때 지금 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봐봐 이 그래프를 잘 보면 어디쯤에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축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값이 이 축의 방정식을 나타내니까 요게 요건데 이게 지금 1보다 어떤 상태예요? 1보다 작죠. 왼쪽에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의 방정식이 1보다 작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다가 얼마 곱해줄까? 계산하기 좋게 2a를 그냥 곱할게요. 일단 2a를. 근데 2a를 곱하면은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a 자체가 지금 음수예요. 그럼 2a를 곱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쵸? 2a를 곱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까지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요렇게 되죠. 요렇게 돼서 2a 플러스 b의 값이 0보다 어때? 작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지? 그럼 답은 나왔어요. 답은 1번 이렇게 나온 거고 뭐 이거는 자주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아까 처음에 설명한 1번, 2번 판단할 때 이거 x에 얼마 집어넣는 건가 찾는 거 그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19번은 1번이었고요. 넘어갈게요. 넘겨서 뒤쪽에서 그 2차 함수의 식 구하기 요거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12쪽에 보면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 보면 아마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이거 2차 함수의 식 구하기가 몇 개가 있었냐면
총 4가지가 있었는데 이 4가지 중에 1번과 2번은요 표준형으로 풀어라 라고 말했었고 3번은 일반형으로 풀어라 그랬었고 마지막 4번은 뭘로 풀어라 그랬더라? 맞아요. 4번은 인수분해형으로 풀어라 라고 했어요. 인수분해형. 우리 서진이는 인수분해형을 아나? 처음 들어보는. 그치, 처음 들어보지. 그치. 자, 표준형은 뭐지, 서준아? 서진아, 표준형은 뭐지? 그 A A 괄호 X 마이너스 T A 제곱 플러스 Q. 이게 표준형이지. 표준형이 갖는 최대 장점은 꼭지점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 꼭지점이 뭔데? 이렇게 써 있을 때. 아니, 이렇게 써 있을 때. P, Q. 그리고 꼭지점이 나온다면 당연히 같이 따라 나오는 거 추계 방정식이 뭐다? X는 P.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게 표준형이 갖는 최대 장점이죠. 아유, 흥분하지 말고 얘들아. 2분 남았어. 2분만 집중. 자, 그럼 표준형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일반형은 뭐지? 일반형. 태규야, 일반형이 뭐야? 일반형이요? 네. 일반형이 제일 일반적인 거야. 다 펼친 거. 다 펼친 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일반형이죠. 일반형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야? 무엇을 바로 할 수 있다? 절편. Y절편을 바로 할 수 있다. 그치? Y절편이 뭔데? C라는 걸 바로 할 수 있다. 그치? 이게 일반형의 장점이고. 그럼 마지막 인수분해형은 어떤 거였죠? 인수분해형. 자, Y는 A 한 다음에 말 그대로 인수분해된 모양으로 써놓은 거예요. 인수분해된 모양. 이렇게 괄호 2개 쳐놓고 자, 요 안에다가 x-알파, x-베타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요런 모양을 인수분해형이라고. 이거 내가 그냥 붙인 거예요, 이름을. 그러면 그 인수분해형에서 여기서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는 건 뭐였냐면 x절편이었어요. 이 2차 함수가 x축하고 알파와 베타에서 만나? 이거를 표현해주는 식이 요거 인수분해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줬는데 그 조건에 꼭지점의 좌표가 있거나 또는 추계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요런 게 주어져 있으면 표준형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 자, 여기 지금 서로 다른 세 점의 좌표라고 말했는데요. 모든 문제는 서로 다른 세 점 중에 반드시 Y절편이 포함되어 있도록 문제가 나옵니다. Y절편이 포함. 그래서 Y절편이 보인다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 일반형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마지막에 자, X축과의 두 교점의 X좌표. 이게 결국 간단히 말하면 X절편 아니야. X절편이 보인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인수분해형으로 푼다. 그치? 일단 이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있으면 그럼 우리가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형 문제 한 개만 풀고 마칠게요. 그 바로 밑에 보이는 20번에 1번 있죠, 이거. 20번에 2번. 이거 딱 보면 점이 3개 보이는데 서진아 듣고 있어? 자, 이 그래프 딱 보면 점이 3개 보이지? 뭐하고 뭐가 보여? 3은 무슨 점일까? 이 뭔 점이에요 이게? X절편이야. 또 하나의 X절편이 어디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X절편 두 개를 모두 알려줬죠. X절편 두 개를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알려줬어. 물론 이것도 알려줬죠. 이건 뭔데? Y절편도 알려줬습니다. Y절편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1이래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X절편과 Y절편이 모두 있을 때는 X절편으로 푸는 게 편해 훨씬. 그래서 X절편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처음 스타트를 요 모양으로 쓰는 겁니다. 알파, 베타 자리에 얼마를 넣어서? 3이랑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그래서 Y는 A 괄호 X-3, X 플러스 1 이렇게 스타트 해주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태규야 몇 컴마 몇이라고 보면 돼요?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0, 마이너스 1을 요 식에 그냥 뭐 하면 돼? 대입해버리는 거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은 A 곱하기 마3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럼 A 값은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A 자리 3분의 1, 요 자리 3분의 1 집어넣으면 그게 답입니다.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고 답을 쓸 때는 전개를 한번 시켜서 쓸게요. 여기 3분의 1 붙이고 x제곱 한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3분의 2x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요게 20번의 2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지? 나머지 표준형 일반형은 지금까지 써왔던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오늘은 빨간 책에는 숙제 한 장만 할게요. 112, 113만 하시고 그 다음에 라이트 있죠? 라이트 책에서는 150부터 155까지 이렇게만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 선행 있는 거 까먹지 마시고 내일 만나요. 112, 113까지. 113은 DB라 써있는데. 아니 이거 별로 딥 아니야? 그냥 그거예요. 대칭이동. 아니, 그러니까 평행이동은 되게 쉽고 대칭이동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x축 대칭이 뭐고 y축 대칭이 뭔지 아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한 번 더 해주면 할 거예요. 수고했습니다.